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전문성은 별개로 과거 음주운전과 폭행 등 공직자의 도덕성 논란이 발목을 잡는 형국이었는데요. 어렴풋한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여당에서도 청렴 측면에선 부적격이란 질책이 나왔습니다. 강 후보자는 재차 사과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인사청문회는 사과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그 젊은 시절에 하지 말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거는 국민 여러분께 우선 제가 사과를 드리고, 음주운전과 관련해선 술이 다 깨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 일찍 학교에 공부를 하러 가다가 적발됐다는 답을 내놨고, 폭행 전과에 대해서도 당시 기억을 털어놨습니다. 위협 운전을 하는 분께 이제 사과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언성이 좀 높아지고 멱살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덕성 논란에 대한 추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고위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공직기강, 청렴 이런 측면에서는 부적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후보자의 도덕적인 그런 문제 알고도 눈 감아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어렴풋한 기억에 의한 대답에 대해선 여당에서도 질책이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후보자 입장에서 내가 음주운전했으면 기록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기록을 제가 보질 못하고, 아니 청문회 나오면서 자기가 해명을 해야 되는데 기록을 안 봤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나요? 자택 주변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과 관련해선 개인적인 사용은 없었다고 자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각종 논란 속 강 후보자는 어려운 현재의 해양수산 상황에서 지금까지 노력한 역량과 지혜를 모아 발전시키려 이 자리에 섰다며 수산물 물가 안정과 방사능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일부 지자체의회의 학생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해당 시도교육청이 반대하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쪽은 정당한 교권 확립을, 다른 쪽은 학생의 권리 신장이란 논리를 앞세우며 갈등 전선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데요. 서울, 충남, 인천 등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8개 시도교육감들은 폐지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이튿날 1인 시위에 나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학생인권 조례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한 공개 행보를 이어가면서도 시의원 긴급 발의로 조례 폐지안이 통과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의원 발의로 졸속으로 폐지안을 상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좀 더 충분한 협의 과정과 수기 과정들을 거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조례 폐지 또는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서울을 비롯해 충남, 전북, 경기 등 4곳. 조 교육감이 오는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다른 시도 교육감과의 연대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서울과 최근 조례 폐지안이 도의회를 통과한 충남을 포함해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경남, 제주, 전북 교육감이 조례 폐지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냈습니다. 학생의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규범이자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데 근본이 되는 규범입니다. 학생 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입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15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제2요구 절차에 착수한 상황. 서울교육청 역시 충남처럼 의원 발의로 폐지안이 또 상정되면 같은 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의회의 결정을 막지 못할 경우 대법원 제소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설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한국의 근로시간이 세계적으로 매우 긴 수준이라는 건 다들 이미 아실 겁니다.
KDI가 나라별 자영업자 비율 등을 조정해서 연간 근로시간을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비교해봤는데요. 조건을 통일해도 한국의 근로시간이 여전히 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한국 연평균 근로시간은 1,901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149시간이나 더 길었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901시간에 달했습니다. 35개국 가운데 5위 수준으로 회원국 평균보다 149시간이나 길었습니다. 연간 근로시간은 자영업자가 많을수록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가 적을수록 길게 나타납니다. 자영업자 비중이 크고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작은 한국 특성상 근로시간이 부풀려졌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KDI가 각국의 취업 형태 구성을 평균 수준으로 조정해 연간 근로시간을 다시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그런데 조정된 연간 근로시간조차도 한국이 매우 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형태 구성을 조정했을 때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910시간에서 1,829시간으로 감소합니다. 비교 대상으로 삼은 OECD 30개국 평균은 1,646시간에서 1,648시간으로 2시간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OECD 평균과 격차가 31%가량 줄긴 했지만 한국은 조정 전후 상관없이 30개국 가운데 3위를 유지했습니다. 불합리한 임금 체계나 경직적인 노동 시간 규제, 장시간 근로를 초래하는 비효율적인 어떤 일자리 환경 같은 것들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노력을 KDI는 한국은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 근로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충분히 많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훈입니다. 매월 65,000원에 대중교통과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가 다음 달 27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모든 교통편과 구간에 적용되는 건 아닌데요. 지하철은 신분당선이, 버스는 다른 시도 면허버스, 광역 심야버스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서울시는 수도권 전역까지 넓힐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서울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시범 사업이 다음 달 27일 시작됩니다. 앞서 시범 사업은 새해 첫날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시스템 개발이 늦어지는 구간과 함께 시작하기 위해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고 최종 점검 단계에 있었습니다만 서울 시내 코레일 구간의 시스템 개발 기간이 예상보다 더 소요되어서 부득이하게 24년 1월 27일로 시작일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기후동행카드 이용료는 월 65,000원. 서울 대중교통 전부와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62,000원권도 함께 출시됩니다. 아직 시범 사업 단계라 사용이 제한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지하철의 경우 서울 지역 내 지하철 1에서 9호선과 우이신설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등 이용이 가능하지만 요금 체계가 상이한 신분당선은 이용이 제한됩니다. 버스는 서울시 면허, 마을과 시내버스 모두 무제한이지만 다른 시도 면허버스와 광역 심야버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인천, 김포와 협약을 맺고 세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인근 생활권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근 지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가능 지역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카드는 시행 5일 전부터 서울 지하철 역사 등에서 구입할 수 있고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단말기의 경우 모바일 카드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교황청이 그간의 전통을 깨고 동성 커플도 사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선출된 후부터 성소수자 포용 방안을 고민해온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언문을 공식 승인한 건데요. 비록 혼인 성사와는 다르다는 단서가 달렸지만 역사적 결정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보수 카톨릭계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앞으로 가톨릭 교회에서 동성 커플도 사제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교황청은 현지 시간으로 18일 교리 선언문을 통해
동성 커플이 원한다면 가톨릭 사제가 이들의 축복을 집전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Esto va a ser un paso para que esta comunidad católica en el mundo, que son millones de personas, tengan un trato menos discriminatorio y más igualitario, inclusivo, en favor de las personas de la diversidad sexual. 2013년 선출된 후부터 성소수자 포용 방안을 고민해온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선언문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Le persone di tendenze omosessuali sono figli di Dio. Dio li vuole bene. Dio li accompagna. 다만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은 혼인 성사와는 다르다는 단서가 달렸습니다. 교회의 정규 의식이나 미사 중에 집전해서도 안 됩니다. 교황청은 결혼에 대한 교회의 전통적 교리를 지키면서도 축복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힌 것은 진정한 발전이자 획기적 기여라고 평했습니다. Então ainda não é reconhecimento matrimonial, que espero que dia a Igreja Católica avance nesse sentido, mas já é uma bênção dessa união. 교황청의 이번 교리 선언은 전통을 뒤집는 역사적 결정이지만 보수 가톨릭계의 반발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황정현입니다.